오늘은 온도와 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우선 온도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우냐 차가우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온도인데, 여기에 어떤 뜨거운 물체 하나하고 또 다른 어떤 그 정도가 다른 뜨거운 물체 두 개를 갖다가 예를 한번 붙인다고 해보죠.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온도가 예를 들어서 T1, T2 적당한 그 숫자를 줘가지고서 얼마나 뜨거운 정도, 더운 정도를 나타내는 그 정도를 갖다가 T1, T2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T1이 T2보다 이제 크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어떤 무언가가 있어가지고서 여기에서 일로, 그러니까 뭔가 이동한다는 것,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온도하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온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뜨거운 정도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을 갖다가 뭘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힘이 가속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전압차라고 하는 것이 전류를 만들어내듯이 열이라고 하는 게 온도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온도가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높다고 하는 것은 이걸 붙여놨을 때에 결국 열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두 개는 뭐냐면 같은 뜨거운 정도를 가지게 되고 그때의 그 정도는 같아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T 어떤 파이널한 온도 T가 있어가지고서 T1은 더 낮아지고 T2는 더 높아지는 그런 열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붙여놨을 때에 열의 이동에 의해서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 이것을 갖다가 열역학적 평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느냐 변하지 않았느냐 변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잘 움직여서 외부의 조건에 적응을 해가지고 시스템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역학적 평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평형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따지기에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어요. 그리고 열역학적 평형이 이루어지기 전이나 혹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이제 떼어놓은 상태, 이것은 T1으로서 평형을 이루었고 T2로서 평형을 이루었을 때에 붙여놓으면은 이제 열역학적 이제 평형이 깨지고 열이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역학적 평형에 이르렀을 때에 열은 더 이상 이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원인이 되는 어떤 에너지를 열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형태로서의 어떤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열역학적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에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개를 갖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그 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네모로 나타내면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환경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양, 우리가 목표로 기술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이거면은 이 시스템이 에너지를 얻었을 때, 열을 받았을 때의 열을 플러스 그렇게 이제 나타내고, 역으로 이 시스템에서 환경으로 이제
열이 이동을 하면 그때는 마이너스의 열이 출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플러스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Q예요. 그리고 이 Q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어떤 그 변화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열에 대해서 어떤 델타 T만큼의 온도 상승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계수를 갖다가 C 열 용량이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 열 용량이 크면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Q에 대해서 C가 크면 델타 T가 적은 거예요. 마치 매스가 크면 가속도가 적고 저항이 크면 주어진 볼티지에 대해서 전류가 작은 것처럼 C가 크면 델타 T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열 용량, 이것은 어떤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온도를 주어진 열에 대해서 물체를 갖다가 뜨겁지 않게 하는 어떤 정도가 열 용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는 그 물체가 크면 같은 온도를 갖다가 데우는 데에 더 많은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C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사이즈에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C는 물체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어떤 양, 예를 들어서 매스나 부피나 혹은 몰수를 갖다가 떼내고 나머지 어떤 양, 그러니까 단위 매스당 혹은 단위 부피당 혹은 단위 몰수당의 열 용량을 나타내는 것이 편리한데, 따라서 이거는 뭐냐, 어떤 물체의 성질이고 요거는 어떤 물질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혹은 단위 질량당의 어떤 열 용량을 나타내는 요 숫자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단위 매스, 단위 부피, 단위 몰수. 요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비열이라고 그래요. 비열이라고 하는 것이 안일비자가 아니고요. 이게 레이쇼라는 뜻이에요. 단위 물질당이라는 뜻입니다. 비열. 그래서 열 용량과 비열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열이라는 것과 온도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는 이 온도를 갖다가 조금 더 정량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온도를 갖다가 온도의 정도를 갖다가 온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래서 온도를 변화시키면, 즉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갖다 변화시키면은 물질이나 물체가 어떤 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변화의 정도를 감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온도를 갖다가 칼리브레이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도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게 파렌하이트인데 이건 미국에서나 쓰지 요새는 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우선 셀시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온도의 셀시어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물이 일기압에서 물이 어는 점과 끓는 점을 이것을 0이라고 하고 이것을 100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사이를 갖다 백등분한 체계예요. 그 다음에 이
파렌하이트라고 하는 것은 대충 이야기하면은 그래요. 이건 그냥 소금물이 어는 온도를 갖다가 파렌하이트 0도 F라고 정의를 하고 몸에 사람의 체온이 약 한 100도로 생각을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100등분을 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게 좋으냐면 그냥 셀시어스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F는 5분의 9 곱하기 셀시어스 온도 플러스 32로 정의되는 시스템이라고 그냥 간단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온도의 체계로서 켈빈 온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절대 온도예요. 이거는 가스의 성질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가스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가스가 말이에요. 가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일-샤를의 법칙을 갖다가 배운 적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의하면 주어진 부피에 대해서 주어진 부피가 이제 부피가 볼륨이 픽스가 됐다고 그래봐요. 그랬을 때에 프레셔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비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에 관계된 어떤 양에 비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T 플러스 something 어떤 콘스탄트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볼륨 곱하기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상수예요. 이것도 뭐냐면은 T 상수인데 이 상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기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기체가 얼마나 많은 몰수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이제 덴시티가 얼마냐 이런 걸 이제 가지고서 주어지는 상수이고 여기 내가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 이게 이제 셀시어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증가를 하면은 이게 리니하게 증가를 합니다. 뭐가요? 프레셔가요. 프레셔는 온도가 증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증가를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그러니까 프레셔가 0이 되는 그 포인트까지는 물론 과학의 힘으로 가기가 어렵죠. 지금은 거의 갑니다만은 당시에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연결을 하면은 프레셔가 0이 되는 점에서 어떤 한 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온도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다른 기체를 써가지고 실험을 해보면은 기체에 따라서 조금 이제 이 기울기는 다르지만 비슷해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모이는 포인트가 같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지를 봤더니 마이너스 273.15도 C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을 갖다가 그냥 이걸 마이너스 273.15도 C를 갖다가 절대 영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어떤 그 켈빈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셀시어스 온도의 유닛 한 1도와 1도 사이의 어떤 그 정도는 그대로 두고 원점을 갖다가 마이너스 273.15도 C에다가 맞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이 디스턴스 이게 뭐냐면 켈빈 온도예요. 그러니까 물이 끓는 점이 예를 들어서 100도 C인데 그 100도 C는 얼마냐 하면은 273.15를 더하면은 373.15 K에서 물이 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켈빈 온도를 정의를 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온도를 재는 시스템인데 실제로 이제 뭐 50도냐
52도냐, 뭐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떤 기계를 써가지고서 계기를 써가지고서 측정을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에 오면은 온도가 변하면서 시스템 혹은 물체가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열팽창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열팽창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건 단 게 아니라 어떤 길이가 주어지면, 그리고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델타 T만큼 증가를 했다. 그러면은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어떤 온도에서 이만큼 어떤 L이라는 어떤 길이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놈을 갖다가 델타 T만큼 온도를 증가시키면, 그럼 이 길이가 이렇게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그 늘어난 길이를 갖다가 델타 L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늘어난 길이는 델타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델타 T의 비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란 물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도 느렸을 때 하고 이거의 반만큼 되는 어떤 짧은 막대를 갖다가 1도 느렸을 때 하고는 당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의 길이에도 비례를 해요. 그래서 그 계수를, 나머지 있는 그 계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면, 그럼 이건 알파는 뭐냐 하면 단위 길이당, 그러니까 L분의 델타 L이 단위 온도 늘어났을 때에 1도 늘어났을 때에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그 정도가 뭐냐면 알파예요. 그래서 이 알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팽창 계수라고 그럽니다. 선팽창 계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요, 델타 T가 굉장히 작을 때는 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알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도에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가 100도에서의 뭐 단위 길이당 늘어나는 그거하고 단위 온도당 늘어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뭐 200도에서의 알파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늘어난 정도를 가지고서 온도의 척도로 삼으려고 그러면은 이 온도의 범위는 상당히 이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수온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발명을 한 거지만 그 원리는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라고 하는 것을 뭘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늘어난 길이로 환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온주가 이렇게 있으면 수온을 갖다가 유리관에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놈이 이제 수온에 원래 이제 뭐 길이가 이제 이만큼 있다 그러면은 1도 올라가면은 이것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늘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온도를 갖다가 아까 이제 그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요놈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물이 어느 온도에서 수온의 그 위치를 갖다가 0이라고 하고 물이 끓는 데에서 수온의 위치를 100이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100등분을 하면은 그게 수온 온도계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온도계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친숙한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도의 그 변화하는 그 레인지를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서의 온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안 변한다고 좋을 만큼 굉장히 좁은 레인지에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뭐 물이 끓고 물이 어는 그런 걸 가지고서 백등분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태양 내에서 온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뭐 몇 천만 도의 오도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즘 그 relativistic heavy ion collider라고 하는 중이온 가속기에서는 두 개의 금의 원자 핵을 갖다가 충돌을 시키는데 충돌을 시키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어떤 마치 그 초기 우주에서나 볼 수 있는 굉장히 뜨거운 어떤 불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충돌을 통해서. 그 충돌을 통해서 얻는 이 온도가 약 10의 한 12승 켈빈이 돼요. 뭐 1조도의 이제 몇 조도의 오도를 갖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잠깐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실험실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온도예요. 태양의 어떤 그 중심부에서의 온도는 몇 천만 도니까 뭐 10의 한 7승 5도. 그런데 비해서 물이 끓고 뭐 어느 점 해봐야 이건 다 273도, 373도 그 정도니까 오드 오브 헌드레더라고요. 그러니까 10의 2승의 오드에서 뭐 생로병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런 그 높은 온도, 또 극저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러니까 얼마만큼 여기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얼마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은 한 10의 마이너스 10승 켈빈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저온을 갖다 만드는 것은 대단한 어떤 장비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저온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실험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갖다 굉장히 내리면은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결국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배우겠지만 이 가스나 물체 내부의 어떤 그 진동이나 병진, 이 운동, 내부의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셔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프레셔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원자의 운동이 all stop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사실은 양자역학적으로는 모든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완전한 0으로 된다는 것은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저온으로 가면은 그 여러 양자여동이 일어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양자유체 현상이 슈퍼플루이디티나 혹은 슈퍼컨덕티비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천천히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온도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결국 온도가 늘어나면 길이가 늘어난다. 그 팽창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어떤 정해진 범주에서나 맞는 괜찮은 온도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온도에 관해서는 뭐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 되는데 책에 보면은 여러분은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기후변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열을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구의 내부 온도가 한 1도 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 변화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계산에 의하면 온도가 1도 변하면은 해수면이 9cm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델타 T가 온도가 1도 올라가면은 해수면이 7cm가 올라간다고. 해수면이 한 7cm 정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건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데,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뭐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서 생기는 거에 비하면 이건 또 조죽지열이에요. 빙산이 그러니까 남극에 어떤 얼음이 녹아가지고서 이제 그게 흘러내리면은 그때는 뭐 정말로 어떤 끔찍한 대재앙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뭐 1cm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몇 미터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 읽을 거리로 한번 읽어보고 온도와 열에 대한 그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어요.